햇살의 첫 번째 광선이 한옥의 종이 창문을 통과하여 내부를 부드럽게 금빛으로 비추었고 어두운 나무 기둥들의 그림자와 대비를 이루었다. 27살의 혜원은 아침을 준비하며 낮은 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생각은 그곳에 오게 만든 결정을 향해 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성격의 단호한 말씀을 하셨고 그녀에게 부산에 있는 친척들과 시간을 보내며 서울의 압박에서 벗어나라고 강요하셨다. 서울의 불빛과 빠른 속도에 익숙한 혜원에게 그것은 추방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마을의 평온함을 보며 그녀는 어머니의 뜻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바람은 바다의 짠내를 실어 나르며 그 밖으로 피어나는 벚꽃의 달콤한 향기와 섞였다. 혜원의 사촌 할아버지가 소유한 그 오래된 한옥은 현대의 소란 속에서 고요한 피난처였다. 미다디 문 돌정원, 다채로운 인거들이 헤엄치는 연못이 있었다. 그곳에서 혜원은 평화와 불안의 혼합을 느꼈고 그 이중성은 민준과 처음 눈을 마주쳤을 때 더욱 심화되었다. 민준은 혜원의 사촌의 형으로 32세의 남자였으며 그의 넓은 어깨에는 세상의 무게가 실린 듯 보였다. 그의 미소는 드물었지만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혜원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분위기가 환해졌다. 그는 할아버지의 집을 관리하며 자갈치 시장 근처의 가족 해산물 식당도 돌보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힘과 평온의 조합 같았고 혜원은 그에게 깊은 매력을 느꼈다. 혜원이 그곳에 머문 세 번째 날, 그녀는 도시를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민주는 기꺼이 그녀를 동행하겠다고 했다. 부산은 해변과 시장 그 이상이에요. 라고 그는 말하며 함께 해동용궁사로 이어지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사원까지의 여정은 침묵과 가끔씩의 관찰로 이어졌다. 혜원은 민준이 얼마나 세심한지 알게 되었다. 그는 길게 자생하는 꽃들을 가리키며 여행자들이 올린 작은 돌더미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고 바다 위 바위들에 세운 사원이 있는 사찰에 대해 거의 만져질 듯한 존경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마침내 도착했을 때 혜원은 숨이 막혔다.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와 종소리의 가벼운 소리, 그리고 향긋한 향의 연기가 섞였다. 사원의 다채로운 기와 색이 푸른 하늘과 주변의 초록색 식물들과 대비를 이루었다. 민주는 혜원을 덜 알려진 지역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다. 이곳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가 말하며 바다를 바라보는 작은 돌 플랫폼을 가리켰다. 생각이 필요할 때마다 여기 오곤 해요. 혜원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순간의 웅장함을 음미하고 있었다. 소리, 향기, 그리고 그의 존재. 마침내 말을 꺼낸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부드러웠다. 정말 아름다워요, 민준. 보여줘서 고마워요. 그 뒤에 이어진 눈빛의 교환은 짧았지만 혜원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할 정도로 강렬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민준에게서 무언가 망설이는 기색이 보였고 마치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전에 민준은 시선을 돌리고 시장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자갈치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소음이 들려왔다. 상인들은 신선한 생선, 살아있는 문어, 해산물을 팔며 소리쳤고 손님들은 가격을 흥정했다. 민주는 혜원을 능숙하게 좁은 골목길로 이끌며 그곳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작은 가판대에서 오뎅을 먹어보았다. 혜원은 민준이 혀를 데이자 찡그리는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녀가 농담하자 민준은 그녀의 불안을 잠시 잊게 할 만큼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작은 제스처들, 민준이 예기치 못한 봄빛 속에서 우산을 건네거나 혜원이 자기가 만든 김치를 방문 앞에 두고 가는 일, 이 둘 사이에 무시할 수 없는 유대감을 만들어갔다. 결국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었다. 혜원은 기술적으로는 가족의 일원이었고 비록 먼 관계였지만 할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 어떤 부적절함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민준과 혜원은 어쩔 수 없이 나란히 앉게 되었다. 그들의 몸이 너무 가까워서 그 뜨거운 열기가 거의 견딜 수 없었고 서로의 사고적인 접촉이 일어날 때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을 붉혔다. 괜찮아요?
민준이 속삭였다. 혜원이 그를 피하려 하자 괜찮아요. 혜원이 대답했다. 그 후 모두가 잠자리에 들자 혜원은 정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달빛이 부드럽게 돌과 가지를 잘라낸 나무들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발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나타났고 그는 역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잠이 안 와서 그가 간단히 말했다. 그들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혜원, 나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 뒤로 이어진 것은 고백과 감정의 소용돌이였고 그들은 서로 사랑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동시에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이것이 가족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다는 인식도 있었다. 우리는 안 돼. 혜원이 속삭였지만 민준이 손을 잡자 그녀의 말은 힘을 잃었다. 알아요.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의 감정은 그보다 강해요. 다음 주들은 몰래 만남과 훔쳐보는 시선으로 가득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의 무게는 계속해서 그들을 짓눌렀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었던 순간은 혜원의 할머니가 그들이 정원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본 때였다. 그들이 혼자라고 생각했던 밤, 할머니의 불만스러운 눈빛은 엄청난 죄책감을 일으킬 만큼 강렬했다. 대면은 피할 수 없었다. 가족들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고 민주는 전통적인 가치를 무시한 혐의를 받았다. 저는 결코 우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혜원은 그 사이에 끼어들려 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당장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녀를 묵살했다. 혜원이 떠날 때 그녀는 마치 자신 일부를 그곳에 두고 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민주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방에 편지를 남겼다. 그 편지에는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아마도 다른 삶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적혀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혜원은 일을 열심히 했지만 민준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 그녀는 결코 부산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임을 알았다. 그곳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사랑을 다시 느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벚꽃을 볼 때나 바다의 냄새를 맡을 때마다 민준이 다시 그녀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오직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속삭이는 것 같았다.